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현재 서울과학고 자퇴 사건으로 이슈가 된 백광현 학생은 2년 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41개월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방정식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화성의 작공을 척척 해내던 강현군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하여 다시 한번 화제를 모은 강현군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부적응이라 생각했지만 강현군의 아버님으로부터 동급생의 상습적인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이슈픽은 영재교육의 시각에서 이러한 백강현군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현군 자퇴 사건은 백군이 지난 8월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이 힘들어 자퇴를 하게 되었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과학고 선배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과 강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받았던 폭력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강현이가 이곳에 다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강현이 스스로 이것의 교육과정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만둔 것을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변명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급생들은 강현이와 같은 조를 하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여 면박이나 무시를 일삼았으며 아무 역할도 주지 않고 유령 취급하는 듯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메일을 보냈던 서울과학고 선배 어머님이나 강현군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던 가해 학생들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과만으로 강현군이나 강현군의 아버님이 받은 상처가 바로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영재교육의 시각에서 백강현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 학생들의 인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영재성과 잠재력 개발의 최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재고에서조차 입시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스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강현군과의 조별 활동을 꺼려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결과물의 수준 부족을 염려한 것이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영재고에서 학생을 줄 세우는 평가를 한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죠. 실제로 과학고나 영재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해당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학고나 영재고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공신력 있는 루트가 되었습니다. 더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강현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라 했다는 다른 학부모의 주장은 왜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조차 자신의 뛰어남을 굳이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낳게 합니다. 영재의 비동시적 발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비동식성은 영재아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불일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지적인 수준에 비해 정서적인 성숙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강현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동시성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분명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요. 조별과제나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지적인 능력만으로 지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성숙과 유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강현군뿐만 아니라 강현군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동급생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아직 초등학생 나이는 강현군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활동에서는 차이를 느꼈을 테니까요. 아쉬운 점은 학교의 대처입니다. 학교에서 나이 어린 강현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려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현군 아버님의 주장에 따르면 동급생과의 마찰로 인해 개인 과제를 희망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한 명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며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추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학교 측에서 강현군의 입학을 받아들일 당시 이러한 비동시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영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영재고에서 다소 안일하게 강현군의 입학을 결정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 6살의 나이로 SBS 뉴스에 출연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유근 학생인데요. 이후 1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2006년 8살의 나이로 인하대학교 자연계열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백강현 학생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인하대 1학년 1학기 유근군이 받은 학점은 4.5 만점에 3.8이었습니다. 한 과목만 B학점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A학점을 받았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근군이 다른 20살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사정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20살 동기들이 이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살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이유로 유근군을 20살 학생과 같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서 사실 육지에서 빠른 토끼와 물에서 빠른 거북이를 같은 조건에서 달리게 한 것 자체에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송샘의 이슈픽이었습니다.